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살아가면서 평소 생활에서 필요한 상식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바뀌는 것이 최저임금부터 만나이까지 2023년 흑토끼의 해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인지 벌써부터 내년엔 무엇이 바뀌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금 분야부터 일상, 교통정책 분야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의 9,160원보다 460원 더 오른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5% 정도이지만 주요 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에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되는 첫 해가 되죠. 다음 두 번째로 일주일의 최대 근무 시간이 변경된답니다. 현재 주 52시간인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현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잖아요. 기존의 주 단위였던 초과 근무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없던 틀을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개편이 될지는 미지수로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했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족보 브레이크를 만들었던 나이 논란도 사라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이렇게 헷갈리는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네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죠. 그래서 새해마다 한 살씩 늘어났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랍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시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별 법령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또 네 번째로 저상버스를 도입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바뀌게 되는데요. 보통 버스들은 입구와 출구 모두 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이 탑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저상버스란 실내 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은 버스인데요. 그래서 계단이 없거나 한쪽에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말한답니다. 실제로 교통약자들은 물론 버스 이용자 모두가 훨씬 편리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전국의 버스를 모두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3년, 내년을 시작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바뀌어갈 예정이랍니다.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오는 2026년까지는 62%로 높이고 농촌버스는 1.4%에서 42%로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통기한을 폐지 수준 밟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통기한이었는데요. 유통기한의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아니고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처리 비용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이는 소비기한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보관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기한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네요. 2023년에 어떻게 표시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로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답니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는데요. 원래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2,000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음 7번째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답니다. 0세에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내년부터 만으로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8번째로 오토바이 보험이 의무화됩니다. 배달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쁘게 되었죠. 음식 배달의 특성상 빠르게 배달해야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배달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고등학생에 대한 체크무늬 교복이 금지된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데요. 지금까지는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을 많이 입고 다니죠. 대표적으로 체크무늬 교복이 떠오르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된답니다. 교복에 쓰이는 체크무늬가 버버리라는 명품의 고유무늬인 점이 문제가 되었다네요. 이에 대해서 버버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체크무늬가 이뻤는데 참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방법이 변경된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왼쪽 차선으로 추월을 해야 한다네요. 방향 지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월하는 차는 앞으로 들어가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실선이 이어지는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역시 금지가 되겠죠. 그리고 앞지르기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7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 방향으로 차를 변경한 후에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네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2차선인데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한 후에 1차선으로 계속 주행 시에는 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2차선으로 원상복귀 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위반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 연휴 등에는 특별히 조심해야겠죠. 이 밖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또 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인당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되고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연 12만 7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인상된답니다. 또 아이 돌봄 지원 확대 가구도 7만 5천에서 8만 5천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법규를 비롯하여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도 있는 만큼 잘 숙지하셨다가 생활에 적용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